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코스닥에서 바이오 종목 시가총액 2위가 HLB인데요.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HLB 유상증자 내용을 증권신고서를 근간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HLB 주주분들에게 유상증자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종목을 투자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신규로 투자하실 분들은 심사숙고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유상증자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HLB는 크게 세 가지 사업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던데요.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그리고 체외 진단 관련된 의약품을 생산하는 헬스케어, 마지막으로는 선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를 보면 매출액이 1233억 원이었는데요. 매출의 대부분은 체외 진단 의료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품 관련해서 매출 비중 83%이고요. 이외에 선박이나 바이오 관련된 제품 매출이 소소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을 보면 전년 매출이 698억 원이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이 1200억 원이 넘었죠. 상반기 동안에 거의 전년 더블 스코어를 했는데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적자폭을 전년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작년까지 3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도 영업 손실이 이어진다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HLB 세 가지 사업 부문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매출의 대부분은 헬스케어에서 발생을 하지만요. 결국 이 종목은 바이오, 즉 신약 개발이 핵심입니다. 이 신약 개발의 기대감 때문에 현재 코스닥 4위라는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리보세라닙이라는 성분으로 다양한 암을 대상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면은 HLB의 주요 파이프라인인데요. 위암 신약은 현재 임상 3상을 종료를 했고 신약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암도 임상 3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나머지 파이프라인도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신약 개발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된다면 조만간 바이오 사업 부문에서도 제대로 된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HLB는 이 신약 개발을 진행하는데 추가로 돈이 필요해서 이번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유상증자 규모는 3,256억 원이고요. 자금 사용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바이오 자회사들의 임상 비용을 지원하는데 약 2,800억 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 차입금을 상환하는 비용으로 나머지 400억 원 정도를 사용하는 계획입니다. 특히 유상증자 자금의 3분의 2가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퓨틱스에게 지원이 됩니다. 임상을 진행하는 비용과 신약을 상업화하는 비용으로 약 2,300억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로 차입금을 상환하길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을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좋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유동 비율은 132%, 부채 비율은 52%인데요. 물론 지속되는 적자로 회사의 돈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양호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회사의 상황과 왜 유상증자를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죠. 이제부터는 유상증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HLB는 이번 유상증자로 약 956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기존 주식수는 약 1억 700만 주입니다. 그래서 8.9% 비율로 신주가 늘어나게 되고요. 현재 신주의 발행가액이 34,050원인데요. 할인율이 25%로 적용되었습니다. 발행가액은 잠시 후에 다시 볼게요. 그리고 이번 유상증자는 우리 사주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없고 100% 구주주에게만 배정이 됩니다. 구주주 배정 비율은 0.089주인데요. 만약 이 종목 1000주를 보유하셨다면 신주인수권을 89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을 배정하는 기준일은 9월 16일 금요일인데요. 이날 보유를 하신 주주분들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주인수권을 배정을 받았다면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5거래일 동안 매매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월 26일과 27일에 구주주 청약을 하고 유상증자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청약 신청은 신주인수권을 보유하신 증권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유상증자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신주인수권은 소수점이 절사되는데요. 그래서 만약 내가 HLB를 20주 보유하고 계셨다면 신주인수권은 1.8주를 받게 됩니다.
소수점이 결사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주인수권은 한 주만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11주를 보유하시는 분이라면 인수권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유상증자로 신주인수권을 받으려면 최소 12주를 보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9월 19일에 권리락이 있죠. 유상증자로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가는 하향 조정됩니다.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수가 약 9% 정도이기 때문에 주가가 약 3% 정도 하향 조정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규모 주식을 발행하는 유상증자는 아니기 때문에 권리락도 소폭으로 발생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락을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권리락이라도 주가가 하향 조정되는 것이 달갑지 않죠. 그래서 권리락이 발생하기 전날인 9월 16일, 즉 신주인수권을 받는 게 확정되는 9월 16일까지는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먼저 유상증자 참여하기가 싫다면 9월 16일까지는 매도를 하셔야겠죠. 권리락으로 주가가 조정되기 전이니까요. 신주인수권을 포기를 하고 권리락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9월 16일에 보유를 하시고 신주인수권을 받으셨다면 이 인수권으로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인수권을 받았지만 유상증자를 참여하기가 싫을 수도 있죠. 그때는 신주인수권을 매도를 해야 됩니다. 앞서 신주인수권 매매 기간이 10월 11일부터 5거래일 동안 매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HLB 주가 한번 볼까요? 화면은 오늘 오전 기준 주봉 차트인데요. 8월 12일에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주가 흐름이 견조한데요. 보통은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아래로 급락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 게 인상적입니다. 이런 흐름의 배경은 9월 9일에 열리는 리보세라닙으로 개발하는 신약인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3상에 관한 전체 데이터를 공개를 한답니다. 의미 있는 결과로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날 발표 결과에 따라서 유상증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유상증자를 공시를 했죠. 회사가 결과물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하튼 이날 결과를 주시를 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34,05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주가 약 46,000원을 기준으로 25% 할인율이 적용된 것입니다. 현재 주가는 기준 주가와 비슷하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9월의 결과 발표가 좋다면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올라갈 것이고 좋지 않다면 발행 가격은 내려갈 것입니다. 주가에 연동되어 발행가액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발행가액은 두 번의 가격 조정을 거치고 구주주 청약하기 전에 최종 가격 확정되거든요. 제가 유상증자 프로세스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영상을 댓글로 링크를 해둘 테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를 해보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 수량의 20%를 초과 청약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때도 소수점은 절사가 되니까 최소 신주인수권을 5주 이상 보유를 해야 한 주를 초과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권 수량은 청약하면 100% 배정이 되지만 이렇게 초과 청약한 수량은 배정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를 최대로 청약을 하시겠다면 HLB 주식을 56주 단위로 보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56주 보유한다면 신주인수권을 5주 받으니까요. 이 5주와 초과 청약분 한 주까지 합쳐서 6주를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유상증자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겠다면 56주, 112주 이렇게 56주 단위로 보유를 하시는 게 최대 효율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상증자의 성공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 포인트는 최대 주주가 청약에 얼마나 참여를 하느냐인데요. 현재 공시가 된 내용을 살펴보면 최대 주주와 관계인을 합쳐서 약 30% 선에서 청약에 참여를 한다라고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총 100만 주 정도 신주인수권을 받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70만 주는 인수권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 시세가 높게 형성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 종목은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지 않은데요. 이번 유상증자도 30% 선에서만 참여를 하니까 최대 주주 지분율이 10% 이하로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HLB 2년 전에도 유상증자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3,391억 원을 조달하는 지금 유상증자와 비슷한 규모였는데요. 그때는 회사가 계획한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9월 발표 내용에 따라 이번 유상증자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늘 성공하시는 투자 되세요. 감사합니다.